주최하는 행사입니다. 지금 우한 폐렴 사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가 우리 사회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확진 환자가 지나간 자리 동선에 있는 각종 편의시설들, 식당을 포함해서 정확한 과학적 정보의 부재, 또 과도한 공포심 등으로 인해서 국민들, 시민들이 찾지 않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 우한 폐렴 사태에서 모임이나 행사 등은 자제하는 것이 맞지만 필수적인 활동을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기 때문에 확진자가 지나갔다고 해서, 확진자가 접촉했다고 해서 해당하는 시설 또 각종 기관 이런 곳을 적절한 소독과 방역을 하게 된다면 피할 필요가 없고 얼마든지 감염의 위험 없이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환자, 국민 그리고 의료계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경제 전반에 2차적인 피해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사회 내 바이러스 감염 확산 우려로 인해 지역사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께서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 실정입니다. 최근 대한의사협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우려 시설과 공간의 소독과 방역 및 바이러스 사멸 효과에 대한 질문과 자문 요청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우려 시설과 공간에 대한 정확한 소독과 방역, 바이러스 사멸 효과에 대한 의학적 견해와 안전하게 시설과 공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 다음과 같이 권고하고자 합니다. 본 대국민 호소문은 우리나라 일선 방역에 책임을 지고 있는 한국방역협회와 공동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과거 메르스 사태와 현재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 차단을 위해 바이러스 오염 및 우려시설과 공간에 대한 방역과 소독 업무를 한국방역협회가 담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역사회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운영하는 시설과 공간, 구체적으로 식당, 편의점 및 판매시설, 서비스업 등과 같은 시설과 공간이 적법하게 방역과 소독 조치가 이루어진다면 바이러스와 기타 대부분의 세균은 사멸합니다. 이러한 방역과 소독 조치가 적법하게 완료된 24시간 이후에 해당 시설의 이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국민 여러분께 권고합니다. 대한의사협회는 현재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다양한 소독 및 방역에 사용하는 약품의 효과에 대한 검증을 위해 14종의 관련 물건들과 제품 인증 및 시험 성적서 등의 자료에 대한 과학적인 검토를 실시하였습니다. 국내에서 사용하는 소독 및 방제 제품은 국내 식약처와 국립환경과학원의 국내 규격 및 미국 환경보호청 등 국제 규격에 적합하며 관련 공인 인증을 획득하고 살균 및 바이러스 사멸 효과가 입증된 제품이라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포함하여 중요한 감염성 질환의 원인인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및 기타 세균성 박테리아의 사멸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적법한 방역과 소독을 받은 지역사회 시설과 공간의 경우 추가적인 감염 위험이 실질적으로 없는 공간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대한의사협회와 한국방역협회는 적법한 소독과 방제를 완료한 지역사회 시설과 공간의 경우 24시간 이후 개장 및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방역과 소독 방법은 오염의 특성 및 바이러스 종류와 실내 공간의 특성, 가령 크기, 환기장치 유무 등 이런 것들에 따라 약품 선정 및 소독 방법의 차이가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에 의해서 수행되어야 합니다. 전문가와 협의 없이 가정 등에서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것은 권고하지 않습니다. 특히 소독과 방제 약품의 일부는 피부 자극성 또는 피부를 통한 흡수가 가능한 약품이기 때문에 지역사회 내 시설과 공간에서 사용할 때 전문가의 자문과 지도가 필요합니다. 다중이용시설물은 규모가 크며 실내와 실외 공간이 혼재하거나 실내 공간의 규모, 실내 환기시설의 조건 등에 따라 오염과 감염의 위험성의 크기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 내 다중이용시설과 공공이용시설물의 경우 확진자 이동 동선에 해당하거나 감염 우려가 확인된 경우
해당 시설물 관리 책임 기관은 질병관리본부, 식약처, 환경부, 고용노동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과 공동으로 방역 및 소독을 실시하고 방역 완료 이후에도 예방적 관리 목적의 적극적인 방역 및 소독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권고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의 추가적인 전파 차단과 지역사회 내 감염 관리의 원칙은 감염 우려 지역 시설과 공간에 대한 방역과 소독 관리, 그리고 사람 즉 접촉자에 대한 감염 예방 관리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역사회 내 감염이 의심되는 시설과 공간의 경우 소독과 방역이 적절하게 이루어진다면 99%의 바이러스와 세균들이 사멸하고 방역 완료 24시간 이후 사용이 가능하며 추가적인 감염 위험에 대한 우려가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적절한 방역만 이루어진다면 감염에 대한 우려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걱정 마시고 방역이 된 식당 등 시설물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국민과 의료계, 정부가 하나 되어 철저하게 대응해 나간다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위기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경제 위기 역시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대한의사협회와 한국방역협회는 최선을 다해서 함께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은 소독 약품과 소독 방법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참조해 주시고 만약 직접 소독이 어려우시다면은 가까운 그 방역 회원사를 찾으시면 철저하게 방역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설물에 대한 관리와 사람에 대한 관리는 명백히 구분해야 되고요. 사람에 대한 관리는 접촉자 관리, 즉 감염 지금 질병관리본부를 통해서 하는 접촉자 관리로 14일간 격리 다양한 조치를 합니다만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그러나 시설물이 적법하게 소독과 방제가 이루어진다면 이는 아까 말씀드린 즉시 사실은 소독이 즉시 바이러스 사멸하고요. 즉시 사멸도 가능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모를 추가적인 감염 위험을 고려해서 24시간 저희가 유예 기간을 둔 거라서 이런 것 안 하셔도 되고요.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추가적으로 사람이 와서 감염 우려가 있다. 이 부분은 결국 사람에 대한 관리고요. 사람에 대한 관리가 우선적으로 접촉자 관리가 최우선이고 두 번째 공공시설의 경우는 예방적으로 선제적으로 이 시설물 관리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저 보도문에 공고문에 있는 내용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 도움되고 하는 건데 왜 몇십 년 전에 그런 감사합니다.